전기기사 1의 총평은요, 난이도 면에서는 중상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상에 가깝다라는 건 이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저 좀 문제가 있었고, 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관연도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번에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보면서 좀 당황했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죠? 요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 그 확인해 보면 정말 그 조금 그죠? 그냥은 안 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논리 게이트의 기호를 쓰고 이거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논리 게이트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논리 게이트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익스클루시브 오화였거든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했던 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 집에는 상당히 많은, 그죠? 많은 내용들이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모의고사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노화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아니고 노화가 되겠죠. 자, 1번은 뭐예요? 명칭은 익스클루시브 노화예요. 익스클루시브 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베타적 논리합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부정 논리합이라는 것도 있고, 요거 전부 다 그죠? 시퀀스 배울 때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기능사 할 때 일치회로라는 말로도 배웠을 거예요. 일치회로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개의 상태가 똑같을 때만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식을 쓰놨는데 잘 보세요. 주목.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노화로 쓰든지 아니면 베타적 부정 논리합을 쓰든지 일치회로라고 써도 뭐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논리식을 하라 했더니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논리식이 A에 B에 바, A 바에 B 해가지고 두 번 발을 해서 계산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는 거죠. 가끔 보고 사이트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거 진짜 한심한 거예요. 왜?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1, 1에 0, 0예요. 그죠? 얘를 반전시켜 보세요. 1, 1, 0, 0예요.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Y는 A의 바에 B의 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A, B.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얘기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는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면 얘는 맞출 수 있었는데 얘 이름을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익스클루시브 노화가 나온 경우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만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순서대로 제가 뭐라 했어요? 모의고사 하면서 진행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제껴놨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보면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0, 1, 1, 0니까 노화면 뭐예요? 반대로 쓰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어도 이거는 그쵸?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명칭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죠? 나머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중바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그냥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신출이었다. 신출이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면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번째요. 최대 수용 전력 5000kW, 부하용량 50, 90%, 네트워크 수전 회전수 4회전이고요. 과부하율 130인 경우에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어디 있었어요? 모의고사 집에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보신 분들이 카페에다가 모의고사 전 책 사서 풀어보신 분들이 카페에다 올렸죠. 뭐라 올렸어요? 네트워크 변압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죠. 관연도 문제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 구할 때 변압기 용량이니까 일단 최대 수용 전력을 역률로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뭐야? 기본 회선은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4회선에서 하나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과부하율이 130%니까요.
130%를 적용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24.5 kVA가 된다. 요거는 관연도 문제하고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냐면 80%였던 거하고 요게 3회선이었어요. 관연도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었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죠? 사실은 모의고사만 풀어봤어도 다 맞았던 문제다 이제. 세 번째 문제야. 변압기의 결선 그림인데 변압비가 380대 110인 PT입니다. PT가 380대 11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야? 여기가 110이면 110, 110 얘네들이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용이. 문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삼상선으로 놓고 PT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놔서 여기에 한 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한 선 있고 여기에 한 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압계를 놓은 거죠. V1, V2, 그 다음에 V3였어요. 요 문제인데요. 우리가 요 문제에서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웠던 문제예요. 관연도에도 여러 번 있었던 문제고, 파이널 책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이 와버린 거예요, 문제가. 자, 문제의 변형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 잘 안 보시죠? 여기가 X인 거예요.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 여기가 L1, L2, L3이기 때문에 두 상을 잡았을 때 이 앞에가 얼마야? 380V고 뒤에가 110V라고 하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 선이 끊어졌어요. 잘 보세요.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이 선이 끊어졌으니까 여기는 없죠. 전압이. 여기는 뭐예요? 0V구나.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380, 110이니까 110V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어쨌든 0V하고 110V를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면 110하고 0이에요. 이쪽은. 얼마예요? 110V네요. 그래서 계산식을 쓰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문제에서. 답만 쓰라고 기재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0V, 110V, 110V로 끝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그죠 변형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PT예요. 똑같이 또. 똑같은 PT고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봤을 때 그죠? 봤을 때 여기에요. L1, L2, L3예요. 제가 이제 그림만 이제 복원해 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된 거고요. 그렇죠? 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렵죠? 여기가 V3예요. 자, 이게 380대 110인 건 좋은데 선이 이번에는 여기가 끊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데를 지워보세요. 끊어진 건 요거 어차피 끊어진 거 여기 지워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만 걸려 있는 거야. 선 간에 걸린 전압이 지금 얼마야? 380인데 이게 두 대에 걸쳐서 즉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 그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두 선에 얼마야? 380V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선에 110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55V씩 걸렸을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거는 간단하게 55V고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도 55V예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쪽을 항상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플러스에서 와서 마이너스로 가서 다시 마이너스로 와요. 그럼 이 밑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삼상이야? 선하고 선하고 연결되는데 단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구하는 건데, 맞습니까? 이걸 구하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잘 보세요. 여기 요건 지워놔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잘 보세요.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V1이고 여기가 V2면 얘는 뭐야? 둘이 서로 반대방이니까 빼야 되는 거죠. 55V씩 있었으니까 얼마야?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 그랬던 거야? 계산식을 적으라는 내용이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간의 전압이 루트 3을 해야 될 정도로 삼상이라면 얘가 다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죠? 그래도 실력이 좀 필요했었다. 이런 문제는요, 변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출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세 문제 풀었는데 벌써 신출이 두 개예요. 이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중상 이상급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154 직접접지 중성점 직접접지 계통의 P렉의 정지전압이야. P렉의 정지전압은 알파, 베타의 계통의 최고전압하면 된다는데, 여기서는 알파가 접지계수 0.75고요. 베타는 얼마? 유도계수 1.1. 그죠? 계통의, 그죠? P렉이 정지전압 때 계통 최고전압 얼마 쓴다 그랬어요? 차단기 전압.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다? 140.25kV가 나오고, 따라서 전격 전압을 선정하니까 얼마야? 144kV라고 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관연도에 있었습니다. 관연도에 똑같이 있었던 문제. 관연도에 똑같이 있었던 문제니까 이제 네 문제 나왔는데 두 개 신출이고 두 개 관연도예요. 아, 이제 좀 그죠? 맞춰지고 있죠? 다섯 번째요. 논리식과 등가인 시퀀스로 완성하라 했어요. 자, L이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Y의 바 플러스 G X바의 Y에 이게 됩니까? 그런데 유접점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X바 Y바, Y바의 Y, X바의 Z, YZ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죠?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죠. 그래서 XY, X바 Y의 바, X바의 G의 바, Y의 G예요. 결론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었네. 또 유접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간격을 좁게 준 거 보니까 뭐예요? 그대로 그렸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X, Y에 봐. G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또 X. 그렇죠? 좀 여기다 크게 그릴게요, 제가. 쟤네들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Y에 봐, Z. 여기에서 뭐야? X바에 Y를 그려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옆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옆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접속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접속이 안 된 걸로 본다라고까지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기는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추약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리셔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출 수 있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실기하면서 필기를 열심히 해라. 특히 필기에 전력공학하고 변압기 편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단상 변압기 전부하시 2차 전압 115%고 전압 변동률 있을 때 1차 단자 전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압 변동률은요.
2차 전격에 대해서 2차 무부하 마이너스 2차 전격 100인데 요거에서 보면 자 V2N하고 플러스 V2N이 V2 제로 되니까 2차의 무부하 전압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2차 전격 전압이에요. 이때 제가 필기할 때 맨날 말씀드리죠. 우리가 권수비는요 2차분의 1차인데 둘 다 무부하라면 2차 측에 무부하가 존재한다면 전압 변동률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야? 1차 무부하 전압은 권수비의 2차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권수비의 2차 무부하니까 권수비에다가요. 그렇죠? 권수비에다가 지금 여기서 권수비가 빠졌네요. 권수비가 20이었어요. 20. 요 필기 문제에 있었던 거야. 똑같이. 그래서 권수비 20에다가 얘 얼마야?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2차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권수비가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2%예요. 곱하기 2차 단자 전압이 115V입니다. 자, 해석은 뭐야? 2346V 정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연도 문제지 돌리는 애들은 앞으로 그저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참 희한하게 관연도 그죠? 관연도 문제집에 똑같이 있던 문제. 그죠? 우리 실기 파이널에도 있었던 문제. 이 내용이에요. 자, 22,900 주파수 60에서 설록이 7kg고요. 지중 송전선로 있는데 무부하 충전 전류. 자, 첫 번째 충전 전류는 XC분의 2였어요. 오메가 C분의 1의 2로 해서 오메가 C2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요. C가 0.4 마이크로페럿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kg 있고요. 루트 3분의 22,900을 한 거예요. 이게 됩니까? 22,900 했더니 13.96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충전 용량은 전압 곱하기 충전 전류고 3, 4이면 3배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뭐 3배 오메가 C 이해적으로 하고 있어.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왜? 얘를 구했잖아요, 위에서. 3배 루트 3분의 22,900에다가 13.96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됩니까? 거기다가 뭐만 하면 돼? 10의 마이너스 30. 보통 KVA로 하니까요. 그죠? KVA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553.71 KVA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연도 문제집에 있던 얘기니까 관연도 문제예요. 그대로. 관연도 문제에 있던 거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연도 맨날 돌리니까. 돌리지 말라고 해도 그죠? 맨날 돌리죠.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감리 문제야. 우선 그 감리자, 그러니까 설계도서 법령에서 감리자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법령과 감리자와 설계도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를 기호로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6개를 줬어요. 6개를 줬는데 자,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는 뭐예요? 기본이 뭐야?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뭐냐면 공사의 시방서가 가장 우선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면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요. 시방서가 2개 들어가 있죠. 전문 시방서하고 표준 시방서가 들어있어요. 전문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전문 시방서. 그 다음에 표준 시방서. 5번째, 6번째인데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야? 산출내역하고 감내 지시사항이죠. 맞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다? 산출내역서예요. 그 다음에 감리자 지시사항이에요. 그죠? 맞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감리는 이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뜯어낸 거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다음에 부하를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 산정식을 이용해서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산정하라고 그랬어요. 발전기 전동기 1kg당 입력 용량에서 1.45, 전동기 기동에서 2로, 발전기 허용 전압 강에서 1.45예요. 부하 용량표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했지만 식이 나와 있는 거야, 문제에. 이대로 풀으라는 거야, 이대로. 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 문제 나왔는데 교수님, 저는 이거를요 진짜 못 풀겠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여기 써있는 대로 쓰면 되잖아. 자, 발전기 용량을 어떻게 구하나 봅시다. 자, P,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 용량 합계액이 돼 있죠? 자, 볼게요. 전동기 이외 부하 용량은 30이네요. 아, 이거 하나대로 하면 되잖아. 아니,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PM 뭐예요? 전동기 부하 용량의 합계. PL은 뭐예요? 기동 용량의 가장 큰 전동기를 빼라는 거죠. 자, 전동기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37하고 50이에요. 그러니까 87에서 제일 기동 용량 큰 거 얼마야? 10이야. 얘는 기동 용량이 10짜리가 다섯 된 거고 37이 한 번에 가면 기동 용량이 제일 큰 거 얼마라고? 37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틀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50으로 빼서 틀린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알파는 뭐야? 전동기의 킬로와트당 입력 용량 계수. 전동기의 킬로와트 입력 용량 계수 문제 줬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 나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P의 L, 기동력의 가장 큰 거. 알파는 1.45라 금방 했고, C가 뭐냐고요? C, 전동기 기동계수. 아, 기동계수는 2라고 문제 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K, 허용전압강압계수. 허용전압강압계수는 1.45로 한다. 줬잖아요. 이걸 왜 못 푸냐는 거야. 계산하면 되죠, 그죠? 300점 넘게 나오겠죠? 계산하세요. 이 정도는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산정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계산을 통해서 전격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 320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한 400 정도로 선정해 주는 게 맞는데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 식 자체도 보면 최소식이잖아요. 이 밑에 게. 그죠? 맞아요? 계산만 해놨어도 정답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까? 계산만 해도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고? 정답으로 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용량 산정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발전기의 표준 용량 중에 산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보고 나는 사실 이거 보고 나면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휴, 이런 식이 시험에 나와? 그랬는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식을 다 줬어. 설명까지 다 돼 있어. 이러면 그죠? 여러분들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였어요? 신출이었어. 신출. 10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연도 문제 있죠? 자, 관연도 문제지에 있어요. 그리고 비법서에도 다 있었던 이 분류기입니다. 분류기. 분류기 어떻게 했어? 전류계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 범위가 1mA하고요. 20kΩ짜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분류기를 넣어서 여기를 얼마로 하자는 거예요? 6mA까지 측정하려면 여기는 1m까지밖에 못 재니까 여기 5mA 가야 되는 거죠? 얘기 됩니까? 그러면 1mm일 때 20이면 5mm 가려면 뭐예요? 그죠? 20kg ohm이면 자, 주목. 전류가 5배로. 이거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전류가 5배가 흐르려면 저항은 5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5분의 1이니까 얼마야? 20 곱하기 5분의 1만 하면 되네. 4kg ohm이네, 그죠? 맞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회로만 해도 다 맞히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관연도 문제 똑같이 있었습니다. 11번째요.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제한 계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KC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과전류 보호장치, 즉 퓨즈라든지 이런 거 달지 못하는 거, 이거 관연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단담에도 다 있는 문제예요, 이거. 첫 번째가 뭐예요? 들어보시면 아시죠?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두 번째, 다선식 선로의 뭐예요?
중성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로의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의 접지 측 전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죠? 사실은 뭐 다 외우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건 맞춰야 돼요. 그죠? 제가 문제 다 안 적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적었어요. 12번째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기본이죠. 잘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건데 부하가 500kVA예요. 역률이 60%면요. 콘덴서 설치해서 역률 90%까지 간대요. 그럼 보세요. 아니 유효 전력은 부하가 500이고 역률이 60이면 300kW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역률을 개선해서 500짜리에 0.9로 공급하면 얼마야? 450kW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증설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제가 항상 뭐라고? 피상전력을 똑같이 놓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P. 제가 맨날 식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P 프라임에서 P 빼니까 450에서 300 빼니까 얼마야? 150kW가 됐다. 이런 문제는 맞춰야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문제 맞춰야 됩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13번째 문제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적용하고 아니 이 문제는 똑같이 있잖아요. 뭐에도 있어 우리. 관연도 문제지에도 여러 번 있었고 실기 파이널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그 다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1번 점에서 부하 1에 사고 났을 때 ELB1에 흐르는 지락전류를 원래는 문제에서 796mA를 줬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야? 이걸 안 줬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때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락전류를 여기서 지락이 났을 때 이 지락전류 얼마야? 3배 2파이 F에다가 C에다가요. 루트 3분의 220이야. 왜? 문제가 성간전압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전극전압이었는데 전극전압이 성간전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에서 성간전압 준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지금 뭐야? C0, C1, CL1 세 개만 해당된다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C0 아이고 C0 5, C1 0.1 CL1이 0.2예요. 그럼 5.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 문제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관연도 문제 나왔던 거고 11점짜리 문제죠.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이것까지도.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도. 이거는 사실은 이걸 못 풀었다? 틀렸다?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문제는 여기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ELB1에 사고 났을 때 지락전류를 문제에서 원래 조져 있었는데 관연도 문제에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것만 집어넣으시면 끝나겠죠.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째입니다. 관연도 문제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관연도를 많이 풀어봤으면 이거는 그냥 마친 거죠. 사실 관연도 풀어봤으면 마친 건데. 자, 대지의 고유 저항률이 400오hm/m고요. 직경이 19mm, 길이가 2400mm, 접지부 모두 매입했습니다. 접지 저항 값이에요. R은 C분의 로 입실론에서 2파이 A의 로 입실론에서 그죠? 2파이 입실론의 A죠? 없애버리고 2파이 A의 로우라는 건 내가 뭐라 했어요? 반구형일 때다 이거죠. 자기학에서도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접지봉이야, 봉. 봉탑 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비법서에도 다 있고요. 관연도 문제지도 있어요. 자, 봉타입은요. 2파이 L의 로우에 그렇죠? 자연 로그에 A분의 2L로 한다 그랬어요. 자, 2파이에 로우가 얼마야? 400이었고요. 길이가 2.4m 2400mm니까요. 거기다 곱하기 Ln 그죠? A 직경이 19mm니까 반지름은 2로 나눠서 0.019로 해야 돼요. 맞아요? 0.019.
분의 2 곱하기 그죠? 얼마야? 2.4 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관연도 문제지에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연도에 똑같이 있는 문제. 그래서 계산하니까 165.13이 나왔던 오음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연도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15번입니다. 50S로 사용하는 전력용 캐패시터를 같은 전력 60S로 사용하면 전류 어떻게 되냐?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요, XC분의 V잖아요. 이거 누가 2로 써? 전력용 캐패시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거 보면 JωC분의 1의 V니까 JωCV예요. 전류는 위상이 90도 앞서는 거고 뭐예요? 오메가 2파이 FC의 V니까 주파수의 비례하네요. 50S로 60S로 하면 자 50분의 60이 될 거고 1.2가 돼요. 1.2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야? 120%니까 몇 퍼센트가 증가됐느냐는 거야. 몇 퍼센트? 20%가 증가됐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그냥 준 거예요. 맞으라고. 이게 됩니까? 이 문제는 맞으라고 준 겁니다. 16번째요. 3사항 전압이 불평으로 되었을 때 각각 A상, B상, C상 있어요. 관연도 문제지에 똑같이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지에 그죠? 요거랑 같은 회차에 들어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모는요. 3분의 1의 VA, VB, VC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그냥 써놓으라 그랬죠. 7.3에 12.5도. 그 다음에 0.4에 마이너스 100도. 그렇죠? 그 다음에 4.4에 154도 해놓고 계산기로 눌러버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계산하면 한 1.47 정도 나올 겁니다. 1.47에 각 45.11도예요. 그런데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전 이렇게 썼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썼는데 괜찮아요. 둘 다. 됐습니까?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분이야. (3분의 1에) VA A의 VB A제곱 VC니까 3분의 1에 얘도 마찬가지야. 7.3 곱하기 12.5도 하고요. A라고 하는 건 1의 각 120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VB는 0.4에 마이너스 100. 아이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은 1의 각 240도 곱하기 4.4에 154도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거 풀 때 그냥 계산기로 한꺼번에 눌러버려도 되는데 나는 좀 수학에 자신 있다 그러면 1하고 0.4 곱하니까 0.4 120도 마이너스 100도 얼마야?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 플러스 1하고 4.4 플러스 240도는 마이너스 120도니까 빼니까 얼마야? 34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그죠? 3.93 나왔던 거야. 3.93에 각 얼마냐면 20.53 나왔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답을 3.93V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역상문은요. 식만 써드릴게요. 똑같은 거니까. 12.5도에다가 플러스 1의 각 240도에 곱하기 그죠? 0.4의 각 마이너스 100도 요거 하시고 플러스 1의 각 120도에다가요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그죠? 4.4의 각 154도예요. 그렇죠? 요거 C상이에요. C상 잘못돼 있네. 헷갈려 죽겠네. 그죠? 맞아요?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계산하시면 2.52예요. 각 마이너스 1.97도가 나오죠. 19.7도.
2.52V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이 문제는 관연도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오전에 하는 회로 이론에서도 여러 번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췄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번이에요. 다른 문제는 다 복원이 제대로 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원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정육면 가지는 3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예요. 이게 되죠? 1, 2, 3차. 1, 2, 3차인데 1차가 그죠? 154에 100MVA, 2차는 66에 100, 3차는 23에 50이고요. X1, 2가 9%, 2, 2, 3가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했을 때 각 권선의 퍼센트 임피던스 100MVA 기준으로 하래요. 그럼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X의 1, 2가 9%인데 이건 100MV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변동이 없겠네요. 맞아요? X의 2, 3는요. 2, 3 해보세요. 얼마예요? 3%인데 이건 50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100으로 하니까 6%. 퍼센트 X의 3, 1은 어떻게 돼요? 3, 1은 8.5%인데 50 기준으로 했는데 100으로 하니까 17%가 됐네요. 그때 각 권선이니까 퍼센트 X1은 2분의 1에 어떻게 했어요? 1 들어있는 건 다 더하고 안 들어있는 것만 빼자 그랬죠? 맞아요?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10%가 됐을 것이다. 퍼센트 X의 2는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2가 들어있는 건 다 쓰고 9하고 6 마이너스 그죠? 17이에요. 맞습니까? 9하고 6하고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세 번째 퍼센트의 X3예요. X3는 2분의 1에 3 들어있는 것만 다 더하고 1 들어있는 거 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들어있는 거는 했더니 7%가 나옵니다. 답을 이걸로 적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계산 과정 물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 두 번째부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복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왜? 1차 입력이 100MVA, 1차 측이 100MVA는 맞는데 역률이 진상이야, 아예 처음부터. 보통 지상이죠. 여기가 진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 진상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팍팍 다 올라갈 텐데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갔고 내가 복원 과정에서 보니까. 두 번째는 3차에 50MV 캐패시터 설정할 때 2차 출력하고 역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1차 측을 한번 봅시다. 1차 측을 우선 보면 요건 지우고 1차 측을 보면 유효 전력이 얼마냐면 유효분이 100 곱하기 역률이 0.9니까 90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맞아요? 90 메가와트. 무효 전력은 얼마예요? 100에다가 1-0.9에 제곱하니까 43.59가 나왔다 이거죠. 메가바가 될 거예요. 근데 2차로 나가려면 1차하고 3차가 들어와서 2차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되느냐? 3차는 그냥 50MV의 캐패시터예요. 뭐야? 유효 전력 없는 거죠? 캐패시터니까. 무효 전력만 계산된다. 그렇죠? 무효 전력만 50이에요. MVAR이 됐던 거죠. 그럼 일로 나간 애는 얘네들이 더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유효 전력, 전체 피상 전력 얼마야? 유효 전력 90의 제곱.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43.59.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얘가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시킨 건데, 얘가 진상이라는 건, 나 이거 아무리 복원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상이라고 한다면,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 나오냐면, 129.84 MVA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뭐야? 1차 입력보다도 더 용량이 크다는 거잖아요. 2차가. 글쎄요. 난 이런 변압기를, 그죠? 그리고 이 진상이라는 게 조금 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역률을. 역률은 뭐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이니까 100 해보면 되죠. 맞아요? 자, 보시면 전체 피상전력 얼마야? 120.94가 들어갔고. 유효전력은 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중에 여기는 유효전력 없으니까요. 90이 들어가서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몇 퍼센트예요? 69.32%입니다. 이거는 좀 내가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상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얘도 가능해요. 전압변동이 지상이 돼야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3번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 올려준 내용에 이게 진상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18번째 문제를 보면서 우리 모의고사 본 학생들은 기절했을 거야. 있었죠? 이 문제가 부하 중심점의 거리 어떻게 했어요? X하고 Y로 있을 때. 그렇죠? 기절한 거야. 그 기절했다는 게 뭐야? 야 이거 X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I1, I2 플러스 I3 플러스 쭉 가고 I1의 L1, I2의 L2, I3의 L3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소비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일 텐데 시간도 다 똑같을 거고요. 전압도 똑같으니까 이게 다 전류를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돼요? 120, 60, 20, 320 중에 X는 얘랑 곱해. 120 곱하기 4, 60 곱하기 9, 얘랑 20 곱하기 9. 그 다음에 320 곱하기 6이에요. 해서 계산했더니 6m가 나온 거고요. X는. 그럼 Y는 어떻게 된다 했어? 똑같이 120, 60, 20, 320에다가 120에 40. 120에 4. 40이 된다. 60 곱하기 3. 그 다음에 20 곱하기 9. 그 다음에 320 곱하기 12예요. 몇 미터예요? 9m.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죠? 모의고사만 확인했어도. 모의고사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많은 문제를 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맞추는 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시주에 나와 있는 관연도 문제 가지고 모의고사 지금 안 만든다. 왜? 이런 거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었든 모의고사를 풀었든 하신 분들은 다 맞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1회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